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도 오랜만이지만 2부 이 짝퉁 인터뷰 시간도 참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어색하고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방송을 쉬었으니까 당연히. 네. 저희가 3주 만인데 이번 주 게스트분 참 모시기 쉬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좀 공들여서 좀 모신 김에 재밌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짝퉁 인터뷰는 커스텀 어스를 전개하고 있는 원경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원경묵 대표님은 말이죠, 한일합섬, 슈페리어, 중견기업이죠, 패션 기업에서 오랫동안 기획 MD 업무를 하다가 브랜드 런칭을 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커스터머스의 컨셉이 조금 독특해요. 기존 질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패션쇼 이제 번외 방송이었죠. 문근의 인디씬에 한번 출연을 하셨다고. 작년에 작년에. 네네. 그때 좀 어땠습니까? 그때 또 뭐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소개를 받고 해서 얼떨결에 나와서 방송했었는데요. 뭐 일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네네.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도. 그때 이제- 문구님이 그러니까 MC였죠. 네. 방송도 재밌고 방송 후에 요거? 한잔 하는 것도 재밌었고. 아무튼 재밌었다니 다행이고요. 네. 저희 짝퉁 인터뷰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런 인터뷰가 될 텐데 그래요? 그때 하시지 못했던 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에디 형이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셀프로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인사드리고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남성 캐주얼 커스터머스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경묵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은 Maximize Your Individuality라고 해서 맥시마이즈요? Maximize, 예. 극대화하다. 예. 그러니까 당신의 개성을 극대화하라라는 게 이제 저희 브랜드 알아요. 슬로건. 예. 혹시나 해서 해서 이제 저희 슬로건을 잡고 있고요. 나름 이제 제가 X세대니까, 그러니까 X세대의 그 X세대의 기본 부분이 이제 자기의 개성을 그때 극대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였었잖아요. 저희가 H.O.T, 제키 뭐 그렇죠. 그때 세대세요?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좀 올드하긴 하지만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때 그 뭐 감을 갖고 이제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을 잡았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방송 전에 그 커스터머스 옷을 잠깐 봤는데 딱 제 스타일입니다. 그럴 것 같아.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사이트를 쭉 이렇게 봤는데 네. 커스터 어스예요. US 커스터 어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다 그렇게 검색했는데 본인만 지금 다른 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렸고요. 옷이 되게 이쁜데 지금 타겟층이라고 하면 어떤 그 에이지 타겟을 갖고 있습니까? 에이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상품의 가격대들이 중가 정도를 위치하고 있어서 중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대학생이나 뭐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를 타겟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구매 고객층은 30대 중반에서 40대 40대까지 넘어갑니까? 50대 초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에 그런 분석 툴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객층을 보면 거의 30대 초반보다는 거의 중반에서 40대가 주 고객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패션 이 아이템 고르는 센스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아니 저는 20대의 감성을 늘 추구하고자 노력하는데 네. 그래서 나이는 못 되게 속인다 뭐 예쁘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근데 20대인 제가 봐도 예쁜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실루엣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20대 초중반에 있는 고객층들은 이제 훨씬 더 오버사이즈한 옷들을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희 옷은 절개, 패치워크, 뭐 면분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포켓, 뭐 이런 예쁜데요? 것들이 많은 편인데 아트웍보다는 뭐 그때는 잠깐 지금 보시는
그런 아트웍들은 잠깐 엇나갔던 거고요. 고객층을 혼동을 해서 예. 우리도 좀 윤희로 한번 내보자. 오. 네. 시장을 확장을 해보자. 뭐 이런 그 나쁜 의도하에 오, 들어갔다가 이거예요. 예, 이거 신상이라 나와 있는 시즌 신상이 되게 네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제 스타일인 게 많아요. 아무튼 저희 뭐 그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샵 편집할 때 좀 패션쇼에 올려주세요.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아무튼 뭐 지금 대표님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저희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딱 지금 6월까지 2, 4분기까지 해서 딱 50% 매출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대부분 브랜드들이 아마 이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6월달 뭐 이때쯤에 이제 조금은 거기에 혜택을 받던 것 같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었고요. 6월달에는 5월 한 후반부터 6월달 근데 또 7월 한 중순부터 다시 또 이제 훅 꺾이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사실 7, 8월 되게 어렵게 보냈고 9월도 이제 아무래도 시즌 이제 가을 시즌의 시작이니까 네. 예, 7, 8월에 원래 이제 의류 쪽은 워낙 비수기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그리고 저도 어차피 기존에 이제 업계에서 계속 뭐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이란 게 있는데 올해는 그게 훨씬 더 빨리 오고 비수기 시즌이 그리고 되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가늠이 안 되는 상태군요. 네네. 예. 작년에 이제 지금 현재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올해 5, 6월까지 마이너스 40%까지 감소를 하다가 전년 대비 네. 재난지원금 이후에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약간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마이너스 40%로 다시. 원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브랜드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굉장히 많이 지금 손님을 뺏기거나 손님이 구매를 안 하는 패턴이 그러게요.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또 패션쇼 나오셨으니까 또 반등의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럴 의도하에 나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좀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제가 그 아까 우리 에디 형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우리 원 대표님이 한일합섬 그리고 슈페리어에서 기획 MD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일 네. 앞서. 들어는 반도 한일 앞서. 지금은 없죠? 없어졌죠. 없어졌고 네, 예전에 이제 한일그룹이라고 이제 거기 뭐 국제상사도 한일그룹 소속이었고요. 아, 저희 같은 아, 이제 계열사였고 전두환이가 국제상사 네. 저 돈 안 준다고 한일 앞서 국제상사 아시죠? 예, 알죠. 네. 통합시켜 버렸잖아요. 거기 이제 한일합섬은 그때 뭐 남성복도 있었고 여성복도 있었고 해서 한 12개 그때 뭐 폼모드 사업부라고 해서 12개인가 10개인가 그 정도 브랜드 있었던 것 윈디 같아요. 클럽, 옛날 뭐 레주메 레주메. 레주메. 네. 와. 흥미한 윈디 사람들이 클럽이 제일 뭐- 끝까지. 잠깐만 했었던 제가 거예요. 아까 X세대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저는 그때 마지막 예? 거의 마지막 학력고사 봤어요? 수능 봤어요? 근데 학력고사 거의 후반 아니 그러면 X세대는 제가 X세대죠. 내가 X세대지. 마인드 아니 나 오해할 뻔. 나 말 놓을 뻔했어요. 우리 큰형벌이네. 동안이셨구나 그냥.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90 아유 형. 큰 선배님. 재수하셨군요. 야, 큰 선배님이네. 네. 그럼 원래 패션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학과인데 어떻게 패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셨어요? 아, 이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섬유 쪽 전공하셔갖고 네, 섬유 쪽으로 해서 계속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하셔갖고 네.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MD로 바로 첫 입사 때? MD를 지원했는데 전공이 뭐 섬유나 뭐 의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속 MD 지원하고 면접도 MD로 했는데 영업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한 2년 반을 영업부에서 있으면서 사표를 한 2번 내고 네, 그냥 어린 마음에 땡깡 부린 거죠. 안 보내주면 나 그만둔다. 그때도 계속 이제 영업 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MD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영업부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품 계획으로 옮겨서 일을 좀 했었죠. 아니 근데 영업을 하다가 MD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 아닌가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전혀 이런 그렇죠. 쪽에서 모르고 그냥 정말 막연하게 나는 그냥 상품 계획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잠깐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하는 어떤 분석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뭐 지금은 이제 워낙
뭐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서칭이 가능한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는 이제 뭐 98년 뭐 아. 7년 뭐 이런 딱 IMF. 네, IMF 시작하기 전 단계. 제가 2005년부터 기획MD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매장에 보폭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내 보폭 두 칸에 몇 장이 걸려 있는지 세어보고 네. 벽에 이렇게 네모 칸을 돌았을 때 몇 걸음인지 계산하고 거기에 걸린 피스 수를 예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훨씬 예전 아닙니까? 그 지금 원 훨씬 대표님이 아니고 그냥 조금 하셨을 때.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딘가요? 오시엔인가 영화를 봤는데 국가부도의 날. 네. 그 영화 주제가 그 IMF 때 네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어디 금융사인가요? 어디 신입사원들이 이제 그 OT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때는 신입사원들에게 이제 봉투를 다 주더라고요. 패션 업계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다른 회사로 이제 면접을? 면접비? 면접비 말고 합격한 친구들한테 음. 이제 봉투를 주는 거죠. 다른 회사 가지 말라고. 아 그런 거는 그런 건 좀 못 없었던 봤네. 것 같아요. 내가 왜 대답을 하고 있지? 패션 업계는 그런 게 없었군요. 아니 네, 패션 뭐 코너는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본 영화 국가부도의 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경기가 좋았죠. 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몇 년도 있어요. 96년도. 야 방금 98년도라 그랬는데 아니, 친구 일할 때 군대 서울에 MB로 군대를 갔을 조금 때 일찍 갔다 오셨네. 네, 좀 짧게 우리 갔다. B급 인생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여긴 형이고 거긴 아저씨인데? 아무튼 뭐 그 패션 쪽에 계속 계셔서 그런지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옷 입는 게 다르시잖아요. 어. 아무래도 스타일도 그럼. 그럴 수밖에 없고.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좀 어색해서 그런 얘기하니까 뭐 나이 뭐 먹어가는 건 똑같죠 뭐.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기획MD로 네. 한일합섬과 슈페리어에서는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한일합섬은 IMF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IMF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한일그룹 소속이었는데 이제 그 부도 나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뭐 여신 대출이 막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뭐 그만두고 물론 거기서 남아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일그룹 공채 기수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공채로 입사해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다니면 됐는데 철없이 이제 그만두고 나왔죠. 분위기가 또 뒤숭숭하니까. 너무 이제 뭐 한 달 두 달을 계속 정말 아침에 가서 이게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개인 PC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직원들만 앞에 이렇게 개인 PC가 있고 타이핑 대신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은 전화기 한 대만 있고 막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MD의 뭐 진행 현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포로 해갖고 그려서 인쇄해갖고 그려서 거기에 스타일 남바 줬고 막 그런.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는 테이프 발라가지고 판매용 붙이고 매일매일 컬러 다른 걸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입사했을 때 회사에 컴퓨터 개인 PC가 없으니까 원고지에 온 거 썼거든요. 기사를 원고지에 썼었어요. 옛날 얘기하니까 B급 인생 신나셨죠. 네. 아무튼 뭐 한일합섬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회사에 갔어요. 원단. 애초부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회사를? 그렇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러니 이제 와서 그냥 네가 뭐 좀 배우면서 맡아서 해봐라. 뭐 이제 이런 식이셔갖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몇 년 다니면서 이제 원단 관련된 거 사실 MD들이 죄송한데 계셔서 근데 지금 제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이제 뭐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복귀해서 현업에 와서 MD로 생활을 하고 이제 기업에서 뭐 부장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지만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솔직히 디테일하게 잘 모르거든요. 원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 그때 뭐 대리 때 뭐 이제 여성복 전 주로 여성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요촉도 계산할 줄 몰라요. 어떻게 요촉을 내는지도 잘 어. 모르고 그냥 평균 요촉 갖고 원단 발주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거 몰라서 MTF에서 이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요즘은 팩트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 옛날에 진짜요? 지금도 모르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요청을 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무에 대해서 되게 팩트니까. 몰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균 요청이 뭐 블라우스는 얼마, 뭐 몇 인치 얼마, 자켓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단 발주하고 원가 계산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메이프라는 게 생기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형지 쪽에 이제 출신들이 오면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런 원가 분석하고 아무래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되게 되게 상세하게 기록된 거 보고 이제 제 밑에 있던 직원이 형지 메이프 쪽이었는데 그거 보고 아 되게 여기는 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많이 돼 있구나. 거기랑 이제 세정과 미래, 거기 이제 출신들이 나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디테일들이 좀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대략 보면 MD들은 워낙 방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원단 쪽에 일을 몇 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음.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여성복 복귀해서 이제 숙녀복 쪽에서 커리어 캐릭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영캐주얼 쪽, 뭐 네티즌닷컴이라고 옛날 뭐 ENC 뭐 이런 아, 네네. ENC. 그런데 또 좀 있었고 슈페리어에서는 이제 캐주얼 쪽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이랜드 들어가기 전에 네티즌닷컴. 네, 합병하기 전에. 음. 그리고 이제 합병하고 나서도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차장으로 있었는데 중가에 대한 과장이었구나. 과장으로 있다가 중가에 대한 거를 피곤함?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중가 브랜드. 원하는. 네, 중가 브랜드에서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리딩해서 해보고 싶은 욕심. 요게 역사가 다 근데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과욕이죠, 사실. 과욕을 좀 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들이 사실 런칭을 하거나 리뉴얼을 하거나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러면서 뭐 중가 브랜드 한 2개 정도 해보고 뭐 어디 갔었어요? 그때? 톰보이도 뭐 중가 브랜드 좀 해봤었어요. 저기요, 지금 회사 6개 나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셀프 바이 톰보이라고 그때 한성호 상무님인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콜에서 가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브랜드 접었어요. 그래갖고 뭐 자의로 다 그만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여성복이 그때 그 이전에 그러니까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거의 주문 제작과 그 메이킹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시기였어요. 그 여성복 시장이. 근데 그때 이제 캐주얼 일반 캐주얼 브랜드들의 MD 전략들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캐주얼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정착됐어요. 그러면서 여성복 브랜드들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중가의 영캐주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초중반. 네, 이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가 때의 영캐주얼들, 여성 영캐주얼들이 무지하게 많이 시장에 나왔죠. 어떤 게 있었어요? 성공 케이스가 이제 라인? 린에서 했던 뭐 라인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거기에 몇 개 브랜드 아니 지금도 있는 웬만한 영캐주얼 브랜드들은 그때 다 나온 거예요. 린 컴퍼니 아시죠? 린 컴퍼니. 여기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뉴욕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대부분 그때 런칭해서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대표님은 이 여성복 쪽에 좀 특화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원래 여성복 출신이에요. 네. 그럼 회사 이 패션 기업 근무는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1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12년까지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13년도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제가 그 회사 생활 하다가 창업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이게 결정적 계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였습니까? 뭐 어차피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계속 그러니까 오프라인 브랜드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복, 캐주얼은 딱 이제 한번 슈페리어에 있을 때 경험을 해봤고요. 예. 계속 여성복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슈페리어에 있을 때 제 위에 본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네.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성복에 있을 때 이제 콜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연치 않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이분이 그 감사로 계셨던 분이
그런 회사였었어요. 예. 아주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였었어요. 중소기업이었네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매출 한 70억 정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자체 제작해서 온라인으로만 유통은 온라인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쪽이 되게 문외한이었었어요, 사실. 온라인 쪽이. 네, 온라인 그때 쪽이 당시에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 대단한 네. 선구자적인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디에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구김스 컴퍼니라고 어? 구김스라는 구김스라는 브랜드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쪽 그쪽 네. 좀 되겠구나. 그게 펠틱스 아 펠틱스? 네, 펠틱스랑 구김스랑 그다음에 그 오리 브랜드가 뭐였죠? 오리나 펜콧. 펜콧. 네. 거기 세 군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름 아. 리딩하는 그런 어. 캐릭터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죠. 그런 네, 캐릭터. 온라인 전용 브랜드 초창기 진짜 네, 초창기. 진짜 초창기 네, 세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분이 감사로 계신 거예요. 네. 외부 감사. 그러면서 컨설팅 같은 걸 해주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여기인데 기획이나 이런 게 전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와서 주말에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어때?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약간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게 제가 그때 이제 이춘수? 딱 이춘수? 이준수 전무님 말고 아하. 김명호 전무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서 뭐 주말에서 조금 알바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죠. 그쪽으로? 예. 뭐 이제 그때 뭐 편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분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그때 40이 접어드는 상황이니 제가 원래 이렇게 조직 생활이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하면 뭐 이렇게 정치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전 되게 직선적이라 그죠? 윗사람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회의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대들죠. 바로 깃방맹이죠.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아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전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어차피 제 위에 계셨던 분이니까 저한테 이제 너는 어차피 그런 거 잘 못하니 그런 대기업에서 하면 임원 달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 차라리 이 조그만 데 와서 이거 키워서 한번 해보자. 지분 받고 나도 지분 받고 너 지분 받게 해줄 테니 해보자. 좋네요. 비전은 있는 회사다. 예. 저도 조금 경험해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몸을 담게 됐죠. 근데 이제 뭐 지분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오너가 마인드 자체가 뭐 누구한테 지분 줄 오너는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워낙 이제 브랜드를 M&A를 이제 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엑시트를 하고 싶은 엑시트를 비전이 하고 있는. 네. 근데 그 지분 주겠어요? 아니죠. 미리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 아니, 그분이 이제 감사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만약에 저한테 컨택이 왔었으면 제가 그런 조그마한 회사를 가면 가기 전에 뭐 연봉을 확 튀어가던 뭔가 지분을 받던 뭔가 얘기가 될 텐데 수평이동에서 갔거든요. 딱. 그거 보고 솔직히 또 그분을 속았네. 그분이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패션협회 부회장으로 갔어요. 그래요? 지분이 이제 결국 안 되니까 그분 6개월 있다 가셨어. 설렁탕 한 그릇 사주면 나보러 알 까놓고 갔네. 너무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갖고 이제 배신감. 상당히 슬퍼. 그분과 지금 연락합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얼마 전에. 따님 결혼한다고? 그거는 그 전이고 얼마 전에 한 달 그래서 한 저번 주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분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갖고 분해서 안 갔어요. 열받을 만하지. 진짜 이건 화날 상황이죠. 솔직히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회사 좀 다니다가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한 계기 아까 여쭤보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회사에 있다 보니 거기도 당연히 이제 뭐 원단 컨버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거래하시는 원단 컨버터 분이 계속 이렇게 부추긴 거죠. 해봐라. 내가 돈 내주고 하자. 정말? 자기 같은 온라인 브랜드 해보자. 이 정도면 능력은 출중했다는 얘기예요. 실력은 시장에서. 아니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온라인 브랜드니까 온라인 브랜드를 거래하는 컨버터니까 자기는 그 보니까는 이거 뭐 원단 해갖고 뭐온 되게 거기 옷이 되게 심플하거든요. 아트웍 중심이다 보니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단 대줄 테니 내가 어차피 원단 생산하니까 대줄 테니. 가서 원부장님이 좀 해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는 뭐 어쨌든 뭐 지분 관계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지분은 그랬으니 이걸 오프라인으로 키워서
진출을 해보자.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한테도 뭔가 베니핏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오로지 이제 그쪽으로만 시집을 했는데 12년도쯤에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죠. 오프라인을 나갈 수 있는. 그때 스타일란다가 오프라인 진출하는 시기였었어요. 어허. 그래서 롯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메이플에서 오프라인 그 진출. 브랜드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롯데에서 저희한테 그때 제가 있던 구김스? 구김스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진출을 해보자 그 메이플에서. 그래서 대표는 이제 저한테 그냥 오프라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의도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해요. 매장 오픈하면 매장의 재고를 채워야 되니까 온라인은 판매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만들어서 채우면 되는데 네, 그건 네.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투입 금액이 많아지는 네, 그러다가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렇죠. 한 재고가 시즌 잘 망치면은 우리 치명타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때 입점 품평회를 형식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자리는 도면이 나와 있어요. 이미 들어갈 자리가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좀 괜찮은 자리였고 네. 하나는 뭐 조금 그랬는데 그렇고. 어쨌든. 네. 근데 뭐 스타일란다랑 뭐 몇 군데 이렇게 툭 찍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롯데예요? 신세계예요? 롯데예요? 롯데 아, 영사자에 롯데 명동 영프라자. 그저막 온라인 하고 맞아요. 재래시장 2층에. 예. 딱다 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 그때 스타일란드 옆에 지난번 우리 출연했던 그 뭐죠? 그래요. 예.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슈퍼맨 커플 이름 뭐지? 아 이거 알겠어요. 예. 카네브로스. 오케이. 카네브로스도 같이 입점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어. 예. 갑시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 입점 품평회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진출할 줄 알았죠. 아, 안 됐군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거기 바이어가 또 사무실을 찾아와서 왜 안 하냐 합시다. 근데 결정권은 오너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를 진지하게 해봤더니 간만 먹은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 오히려 구김스가 간을 본 거네요 유통에. 네. 항상 그러니까 거꾸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낯선 거죠. 내가 비록 영업 뭐 막내 때 2년밖에 안 했지만 계속 영업부들이 얼만큼 바이어한테 시달리고 뭐 갑질이 있잖아요, 사실 유통에. 근데 그 앞에서 역으로 나 우리는 안 들어간다. 거기는 자리 이렇게 있고 도면 다 있는데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입점 품평회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뭐 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품평회 입점 품평회가 미센스라는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브랜드하고 저희하고 같이 입점 품평회 했는데 저희 집기 없어서 걔네 거 끝나고 걔네 집기 빌려다가 저희 옷 그냥 걸고 했어요. 그 디자인 실장도 없고 오너가 일러스트 그리니까.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의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압구정동에 그 판매하는 점장 데리고 가서 우리 디자인 실장이라고 소개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허술한 상황이었는데 네, 네. 아, 경험을 해보고 싶었나 보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그쪽에서는 트라이가 왔는데 이제 결국 거절을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얘가 의도가 뭘까? 그러면 브랜드를 키우지도 않고 온라인으로만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저도 그때쯤에 한 거의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 이제 외형이 더 늘었어요. 네, 100억 정도 돼서 그래서 그럼 얘가 의도가 뭐지? 알리는 거지 그냥. 네, 근데 이제 펠틱스도 오프라인을 진출했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 하는 쪽과 오프라인이 약간 이제 분화돼서 유통 쪽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 진출했고 뭐 아까 펜코트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구김스만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나름 그때는 세 개의 브랜드가 그쪽 캐릭터 쪽에서 되게 이제 근데 알고 보니 뭐 의도가 뭐였습니까? 대표의 의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오히려 본인이 간을 본 거예요 유통에. 안 팔려고. 네. 그리고 돈을 안 들이고도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싹 빠진 거지. 그 브랜드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기억은 안 나는데 온라인 브랜드가 이랜드에서 M&A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올디스 이제 굿디스인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전에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 정도 인수를 했다고 그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의 의도는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팔고 자기는 지분을 갖고 CDO로 일을 해보고 싶은 거. 그러면 당연히 상장도 되고 네. 그 가치는 또 어마어마했어요. 보니까 그게 꿈인 것 같았어요. 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아니 뻔하게 보이네요. 그런 네. 방향이. 지금 어떻게 잘 됐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보니까는
네, 그냥 뭐 생산업체 아니,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펠틱스, 펜콧,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데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나서 다 안 좋게 됐어요. 거의 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다 부도나거나 다 없어지거나 수입,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재고 관리가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태생이 온라인이라서 그렇게 많은 스타일을 한꺼번에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패션 기업에서 이제 임원급 들어와서 급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나 1, 2년 사이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네. 커스터머스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013년도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커스터머스로. 지금 그러면 횟수로 커스터머스를 2013년에 런칭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일단 만드는 거는 어쨌든 해왔는데 예. 판매해본 경험이 없어서 온라인에 대한 노하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깨 너머로만 봤지 내가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일단 사입 쇼핑몰을 좀 몇 년을 했어요. 네. 준비를 계속 꾸준히 네. 잘 하셨다. 가방 판매를 해서 가방을 네, 그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사입 쇼핑몰을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분이 뭐 제안을 해서 뭐 이런 식의 브랜드를 해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무산이 돼서 네, 팀을 꾸려서 원래 런칭을 하기로 했다가 예.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획은 의류를 런칭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스톱이 되니까 갑자기 저는 막막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조금 한두 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어쨌든 온라인 쪽에 유통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사실 뭐 캐주얼이니까 뭐 신학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류는 봄, 여름, 가을이다 보니까 옷 촬영해서 올리고 내리고 저도 또 MD 출시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고 배워서 하려니 손이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은 한번 올리면 판매 기간이 기니까 쭉 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 1년은 볼수 네. 게다가 사이즈도 네. 하나잖아. 맞아. 재고기량도 좀 희박하고. 여러모로 좋네요. 그래서 이제 가방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 가방 중에서 그 여행용 캐리어, 캐리어가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4월부터 이제 3월에 개강을 해서 계약을 하면 4월쯤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요. 4월, 5월. 그리고 또 7, 8월이 여름 휴가고 9월, 10월 달이 또 수학여행, 가을 수학여행 가고 11월 비수기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온천 여행. 알았어요. 이제 그 뭐 가방 잘 팔리는 건 이제 알았고 커스터머스를 언제 런칭을 그거를 했습니까? 이제 한 3년 넘게 하다가 17년도에 이제 17년도에 연습을 진짜 체계적으로 하신 거예요. 17년도. 근데 사실 전략이 굉장히 좋으신 게 이 기획 MD로 기업에서 있다가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이 수순을 계속 잘 밟으신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요소요소에 다 목표인 창업을 향해서 경력을 일단 만든 거 근데 같아요. 머릿속에는 창업이 그때 이전부터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후반부쯤에 이제 직장생활 후반부쯤에 뭐 어차피 그 저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패션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냥 허황되게 나만의 브랜드 뭐 그런 것들 맞아, 다 그래. 하니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다가 이제 막상 실무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치여보고 둘러다니면 그런 거 싹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쯤 되니까 내 브랜드 런칭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다시 그 허황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원단을 잠깐 중간에 경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급여 갖고는 창업하는 자금이 어렵잖아요. 제일 궁금한 부분.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방을 팔아서 온라인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배우고 그것도 무변치 않게 시작은 했지만 이제 프로모션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4년 가까이를 옷하고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멀어져서 감도 없고 다시 이제 하자니 조금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됐어요. 공장을 직접 공장 그때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공장. OEM으로 뭐 이제 뭐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그렇죠. 뭐 외주 공장 잡아서 저희가
해서 이제 브랜드에다가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예. 납품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시 이제 뭐 원단이든 뭐 부자재든 이런 업체들하고 컨택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패션 쪽으로. 저희 브랜드 런칭을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커스터머스 시작한 거는 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15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커스터머스 디자인을 전적으로 그 아내분께서 네. 맡아서 하셨다는데 네. 이것도 뭐 다 계획하에 진행이 된 겁니까? 결혼도? 결혼도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그냥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도 결혼도 늦게 했고 저희 와이프도 늦게 했고 그래서 나이도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MD로 있었고 와이프는 디자인 실장으로 있었고 뭐 언제 하셨어요? 지금 11년 정도 됐어요. 39. 그래도 좀 되셨네요. 네. 예. 아니 기획 MD와 디자인 실장이 만났으면 그냥 만난 것 자체로 그냥 브랜드네. 런칭이네. 네, 근데 둘 다 여성복 출신이라 사실 오. 캐주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데. 근데 지금은 남성복을 네, 하시는데 네. 왜 여성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게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캐주얼에 잠깐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맨날 입어보지 못하는 여성복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디자인 실장하고 감론을 막 계속 뭐 언쟁하고 품평회하면서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죠. 어느 당연히 상황에서. 밀리지. 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MD가 밀리는구나. 네.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성복일 경우 특히 여성복은 또 여성 실장들의 그게 강해요. 네. 네. 그래서 남성복은 그래도 이제 MD 파워가 좀 있는데 네. 여성복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가 캐주얼을 해보니 재미있는 거예요. 캐주얼이 나도 뭐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러면서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건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저 아내분께 네. 그 제가 한 말씀은 꼭 전해 주십시오. 디자인이 이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예뻐요. 아니,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어려워. 아니 디자인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봉지하기가 되게 다 까다로운 옷들이. 맞아요. 면분할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원단 요척도 사실 더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겹치기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소재가 패치된 게 되게 많아. 소재 패치.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맞아요. 원가. 맞아. 그거 봉지가 쉽지 않거든. 이 소재 패치. 아니 근데 지금 캐주얼을 하시면서도 커스터마이징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려고 저희 이제 사이트에 보면 커스터마이징하는 사이트가 커스텀 X라고 있고요. 네. X 스토어라고 있고 어스는 저희 이제 기존에 저희가 상품 기획해서 이제 일반 브랜드처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이제 X 스토어는 저희가 메뉴에 보시면 이게 엑세스토어인가요? 아니요 여기 이제 메뉴에 보면 PC에서 보면 좀 쉬운데 이게 X 그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 이건 근데 사실 지금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그냥 생 기본물을 갖고 여보세요들 네, 음성방송 선생님 집중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커스텀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또 분야예요. 아니, 지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 굉장히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 우리 기본 디자인의 옷을 가지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자. 그래서 회사까지 찾아가서 조그마한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거 해달라는 그런 세팅까지도 했는데 컨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준비를 따로 하고 계셨다니까. 네. 아니 되게 색다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좀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뭐 그냥 검색창에 네이버 커스터머스 커스터머스, 네. 커스텀, 머스가 아니고 어스. 머스 아니고요, 어스로 US 어스라고 해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네네.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좀 긴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여쭤봤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힘든데 네. 지금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뭐 짧은 이 하반기 계획도 좋고 내년 또 이제 도약할 계기가 돼야 할 2021년 계획도 좋습니다. 어떤 계획 좀 가지고 있으신가요? 일단 10월달 중순에 뭐 365 패션쇼에서 이제 그때 9월달에 진행하기로 했던 건데 이제 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가면서 잠깐 중단이 돼서 패션쇼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소속돼 있는 하이서울 쇼룸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주에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거를 그런 이제 그 뭐 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해보고 자체적으로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준비를 좀 필요해서 라이브 커머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주 판매가 물론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 윈도우 뭐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MD 따로 뭐 웹D 따로 뭐 이렇게 막 다 세팅되어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 그런 쪽에 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제 조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저랑 예. 조만간 뵙겠네요. 어, 저희 회사랑 하이서울 쇼룸이랑 이제 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 라이브 커머스를. 서울 쇼룸? 네. 오늘 네. 서울 쇼룸에서 저희 반품만 했는데. 문구 맞아요. 거기 가는구나. 그건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짝퉁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데 지난번 그 문근 엔디신 나왔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이. 그때는 좀 많이 어색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김도 많았었는데 예, 되게 훨씬 잘 진행이 매끄럽죠? 그러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지만 네. 내년 매출 목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표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저희 커스텀 버스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다 포함해서 이제 올해 19년도에 15억 한 6천 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한 20억이 목표였는데 지금 상반기는 뭐 그냥 작년 진도에서 앞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내년에 뭐 올 목표 달성하는 게 일단 20억. 네. 25억까지 잡으시고요. 네. 20억 달성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오늘 나와주신 커스터머스의 원경묵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20억 달성하면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랜만에 찾아온 패션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나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 공식 메일은 passionshowkr@gmail.com이나 sports@fa쇼.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세요.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서 유튜브, 패션 매거진, 온라인 패션 스토어, 구인구직, 자아 패션쇼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패션쇼는 후원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좋고요,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소액도 받습니다. 저희는 안내해드린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30회 2부였고요. 저희는 조금 더 재밌는 방송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